진짜 잘해주신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랑 소개해주시니까 화내고 싶어지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게임 백만장자 사업가 전지현입니다. 제가 진짜 긴장을 오늘 안 해야 준비한 내용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부터 포테토를 3알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지금 다 효력이 끊겨질 것 같아요. 소원이 막 지금 막 이러는데 일단 오늘 너무 기다리던 랠리 드림캠프입니다. 제가 진짜 이 드림캠프를 얼마나 기다렸냐면, 그리고 제가 오늘 백만장자로 강의를 하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빼독 식단을 했어요. 저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갈바닉하고 5년 만에 똑단발했어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되게 친해진 저랑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한 2년 정도 지금 되게 친한데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있거든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의 내공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실력도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 30초예요. 그래서 외모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 문구가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줌으로만 항상 저를 봐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실물 승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예뻐 보이고 싶고 사장님들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어서 어제 술 한 모금도 안 먹었고요. 회동 식단 어제까지 계속했는데 엎드려 자는 바닥에 오늘 지금 부른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와, 부스트를 10분씩 했어요. 10분씩. 좀 괜찮아요? 사장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저의 어떤 핑계였습니다. 네, 제 소개. 제가 제목이 백만장자가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PPT가 별로 없어요. 제 강의 특징인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러 카페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먼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 준비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어로 막 전화를 받으면서 뭐 저쩌고 해요. 보니까 전부 영어예요. 저 되게 좀 그럴 수 있는 애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다? 근데 지금 PPT를 딱 펴놨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그 사람이 볼 때 내 PPT가 되게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백만장자가 되는 일이라고 딱 써있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래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 다단계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그거 다단계야. 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펴놨는데. 그러면서 막 무슨 내용을 하길래 전화를 끊어. 그래서 다음 장을 제가 또 이렇게 딱 폈거든요. 다음 장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더니 야, 거봐, 어때? 거기 어디야? 뭐래? 다단계 맞지? 아무래도 내가 오빠한테 물어볼게. 너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다단계는 다 비슷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그 통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얕은 지식. 왜냐하면 어떠한 그 되게 괜찮은 근거나 설득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만 그거 다 똑같은 거야. 내가 오빠한테 물어볼게. 막 이런 대화였거든요. 그리고 제 PPT를 보고 얘기한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박 2일 랠리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린 지금 팩트를 보고 진짜 살아있는 현실에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고 비전을 느꼈잖아요. 이러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가면 자기 생활을 2, 3일 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꿈꾼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맞고요. 내가 이 사업의 비전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은 내 인생에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39살이에요, 올해. 39살이고 벌써 40을 바라봅니다. 지금 맨 앞줄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저를 20대에 봐오셨던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29살이 되기 직전에 모르는 아줌마로부터 명함을 받아서 이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백만장자가 됐으니까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떨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
명함을 주신 모르는 아주머니께서는 벌써 몇 년 전에 백만장자가 되셔서 오늘은 저 뒤에서 진짜 엄마 같은 미소로 저의 강의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제 스폰서님은 저에게 단 한 번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신 정은주 박기훈 사장님이세요.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는 좀 이따가. 자, 그렇게 제가 스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라는 사람은 저 진짜 노력파거든요. 아마 제 파트너장님은 다 알 거예요. 저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학창 시절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뭘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도 남들보다 되게 많이 해야 항상 중간 이상을 갈 수 있었고요. 되게 부지런해야 눈에 띄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게 약간 습관처럼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 길러진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기질처럼 됐어요. 그래서 저의 20대는 조그만 알바를 하든 어떤 직업을 갖던 정말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1분 2초를 다투며 막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성공을 할 거야가 있었어요. 그 성공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난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29이 되기 전 28을 딱 넘어가던 해에 진짜 완전 현실에 부딪혔어요. 딱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어떤 현실이었냐면 300만 원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바쳐야 이 300만 원을 벌 수 있구나에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이거를 내가 40 넘어서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 그렇게 번 300만 원이 100만 원도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그때 딱 알게 된 거죠. 근데 제 주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상대요. 유별나대요, 저한테. 그래서 전 또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유별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 전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게. 내가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소형차 하나는 살 수 있을까? 서울에 집은 나중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저는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본 뉴스킨은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백만장자를 어떻게 꿈꿔요? 저는 백만장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뉴스킨의 비전은 이거였어요. 난 어차피 또 이걸 하면 열심히 할 거니까 한 10년 정도 해서 내가 40 정도가 되면 한 달에 한 6, 700 정도를 권리소득도 아닙니다. 월수금 정도를 일을 해서 한 달에 6, 700 정도를 벌고 이 6, 700이 되게 안전한 돈인데 잘릴 위험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이 6, 700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돈.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있죠. 누웠어. 자기 직전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혹시라도 내가 20년, 30년을 해서 한 달에 한 2, 3천을 버는 날이 어쩌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어떠냐면 로또 당첨됐을 때 항상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 느낌이에요. 잠이 안 와요. 2천 벌면 어떻게 하지? 1000만 원을 저금하면 1년에 1억이야. 대박. 혼자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자주 상상하지도 않아요. 아주 가끔 하루 이틀. 그렇게 상상하면서 잠들면서 그렇게 뉴스킨을 시작한 게 너무 놀랍게도 10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진짜 아직 저 긴장이 안 풀렸으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되게 웃긴데 지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되게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준비했던 저의 진로 그것 때문에 노력했던 썼던 시간과 돈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일로는 완전 무릎을 꿇었잖아요. 300을 버는 그 선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었던 모르는 아줌마가 주신 명함 그리고 나보다 16살이나 많았던 그 스폰서와의 함께한 이 처음 하는 배워야 되는 뉴스킨 그리고 인식이 좋지 않아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이 뉴스킨이 제 삶의 가장 큰 어떤 한 부분을 해결해 줬거든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하면서도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어떻게 그 적절한 시기에 나의 스폰서님이 등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이 모든 건 내가 열심히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저는 남편과 같이 일을 해요. 저는 남편과
직업으로 뉴스킨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보다 2살이 어리기 때문에 36살에 남편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남편은 박지훈 사장님이십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가끔 자주 술을 많이 먹는데 저희 둘이 항상 술을 먹을 때마다 하는 대화가 있어요. 우리 이 사업을 놓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우리가 은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놓는 그날까지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절대 현장에서 벗어나 있지 말자. 절대 꼰대가 되지 말자.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할 땐 현장을 덧뛰자.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회사인들이 우리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자라는 다짐을 매 순간 합니다. 그렇게 이 사업에 간절하고 아직도 열정이 가득하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피인정 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한 웃음을 준 윤나라 사장님은 저의 친형부예요. 저보다 1살 어린 형부입니다. 저희 언니가 4살 연하로 결혼을 했어요. 자매가 다 비슷하네. 어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중학교 교사였어요. 체육 교사였고요. 저희 언니가 과학교 교사인데 둘이 학교에서 만나서 제가 다이아몬드쯤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여기 혹시 교사님분이 계실까봐 제가 되게 실수하면 안 되지만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해볼게요. 야, 넌 굶어 죽고 싶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 너무 그렇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살면서 언니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말해보고 싶었어요. 뭐냐? 막 이래요. 교사 둘의 월급으로 앞으로 우리가 100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한 끝에 윤나라 사장님이 뉴스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이 드림캠프의 가장 호세 핀인정을 받은 최현 사장님은 저랑 거의 20년 지기 술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고요. 가장 돈을 많이 빌려본 사람이고 제가 동고동락하고 모든 저 사람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제일 친한 친구예요. 언니죠. 기자였고요. 되게 똑똑했고 늘 언제나 저에게 삶의 조언을 해줬고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저랑 너무나 친했던 사람인데 저에게 뉴스킨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쏟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팀밀리트가 됐죠.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 사업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끌려왔어요. 그리고 곧 이들은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들이 싫어도 될 거예요. 원치 않아도 돼요. 안 될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탈퇴를 눌렀을 때. 최현 사장님 탈퇴를 누르면 백만장자가 안 돼요. 그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백만장자가 된 이유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제가 아무리 뉴스킨을 강력하게 얘기했어도 저의 남편이 그대로 한양대 공대를 나와서 현대 입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직장인이었을 거고요. 윤나라 사장님이 아무리 우리 언니랑 결혼을 한다 한들 제가 아무리 뉴스킨을 강력하게 이끌었다고 한들 그냥 선생님을 했으면 지금까지 선생님이었을 거고요. 최현 사장님은 지금까지 매일 300만 원 때문에 술을 마시며 지금쯤 어쩌면 60kg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치만 그들 모두가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뉴스킨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백만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들께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고 여쭤보지만 제 인생에 어떤 큰 계획과 디테일한 목표가 있이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여기 와서 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치만 명확한 한 가지는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진짜 이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불편하지 말아야겠다.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40년을 살면서 제 맘대로 안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중에 생각해보니까 돈은 잘만 하면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곰곰이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킨 하기 직전, 뉴스킨을 만나거나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절반을 우리가 일하는 데 쓰지 않아요?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데 써요.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리고 평생을 생각해보면 평생의 절반을 돈을 버는 데 시간을 써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돈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근데 이놈의 돈이라는 게 그렇게 벗어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뉴스킨을 생각하게 된 게, 그럼 나는 이 직업이라는 건 내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뉴스킨이었고, 이 뉴스킨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하다 보니 이 뉴스킨이 더 많은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늘 가슴이 벅차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듣고요. 제가 이미 왔을 때부터 조기수 사장님은 1000만전자이셨고요. 여기 앞에 사장님들도 거의 100만전 사장님이셨고 다 너무나 리더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들 강의를 들을 때마다 죽을 테니까 해요. 왜냐면 너무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려고도 왔는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더 열심히가 도대체 얼마큼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를 믿고요. 이 제품도 믿었고 여기에는 100만 원 사장님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 좋아. 다 이랬어. 근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항상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부자가 되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대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믿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의 뇌를 갈아 끼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그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뇌를 어떻게 바꿨냐면 가난뇌에서 부자뇌로 바꾸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저의 뇌는 늘 나는 잘 못하니까 노력을 해야 돼. 나는 잘 못하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나는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늘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이 뇌를요,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저 사람이 가진 장점은 뭘까? 그럼 나는 여기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고 굉장히 사소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샤넬백이 있어요. 샤넬백.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나다 그걸 보고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0만 원이래.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해. 미친 거 아니야? 누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 미쳤나봐. 저 사람 무슨 돈을 못 지고 막 욕을 해.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1200이요? 가방이 저렇게 비쌀 수도 있구나. 그래서 샤테크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 근데 저게 너무 예쁜데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월급이 이만큼이니까 이걸로 좀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한번 알바를 해볼까? 한 6개월 정도 해서 저걸 한번 가지면 나중에 대표할 때 그래도 1000만 원은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A랑 B는 똑같이 저 가방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치만 B는 내가 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B는 사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방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렇게 들어보면서 이런 게 예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것들을 갖고 싶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할 거고 열심히 살 거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낼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학생 때도요. 유럽여행 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되게 많지 않았나요? 근데 유럽여행 가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랑 진짜 가고 싶다고 서점에 가서 유럽여행에 대한 책도 구해보고요. 그리고 그 경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비행기표도 한번 자기가 찍어서 왕복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에어비앤비도 찾아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비까지 뽑아보고 막 갔다 온 것 같은 상상을 해보고 갔다 온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한 사람들이 결국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저는 제 뇌를 철저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일 때마다 그래 저분이 지금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으면 나는 지금 어떤 걸 더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를 매일 매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런 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막 이래. 나 못하면 어떡해? 사장님 빨리 그만하지 마. 취소해. 취소 퇴퇴퇴. 그만하지 마요. 어차피 될 거야. 될 건데 그런 말을 하면 얘가 될까 말까를 고민하게 해요. 왜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그 순간 그 잠깐의 찰나에 마이너스를 만들어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장님들이 부자가 될 거를 믿으셔야 돼요. 부자는 노력하는 것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은 돈이 들지 않아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외부의 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의 뇌를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뉴스킨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시작하지 않죠. 일부 정말 소수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야, 저렇게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딨냐? 라고 모두가 얘기해요. 부자가 될 걸 안 믿어서 그래요. 그치만 그런다고 해서 이 일이 거짓말이에요? 이 백만장자들이 다 뻥이에요? 주변에 혹시 백만장자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백만장자다. 우리 사장님이 2천만장자다. 없어요. 물론 12억을 어떤 순간에 뭘 잘 벌 수는 있어요. 그치만 자산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자리가 진짜 어려운 건 아직 사업의 연차가 짧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닐 뿐더러 저보다 훨씬 더 사업을 오래 하시고 또 너무나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앞에 계시는데 특히 조지호 선생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여기 올라온 순간 한 번도 안 쳐다봤거든요. 계속 다른 데만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업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감독님? 일단 좀 편하게 들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뉴스킨은 진입의 장벽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사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리더예요. 리더만 원해요. 그 사람의 학벌, 외모, 사는 수준, 가진 능력 아무것도 보지 않고요. 리더만 봅니다. 이 사람이 리더가 됐냐, 안 됐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뉴스킨 사업에서 리더가 된다는 게 뭘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했어요. 6명의 파트너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벨로시티 구상이 되면서 4명 EVP라고는 하지만 4명 EVP가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이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나하고 함께할 6명의 파트너를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그게 리더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6명의 파트너를 만든다는 게 나 뉴스킨에 같이 하자. 할래. 할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아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인맥에 한 명도 없고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막막하죠? 그쵸? 그런 상태에 6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만들기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아주 좋은 예시를 들 건데 오늘 그날을 위해서 첫 번째로 최지은 사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최지은 사장님 같은 경우, 최지은 사장님 제가 한 번 더 이거를 좀 이해시켜 드려볼게요. 최지은 사장님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성격이 이래요. 자기가 왕따여도 왕따인지 몰라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사업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지만 중국어를 훨씬 더 편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병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차단에 뉴스킨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명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사업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재현 선생님이 선택한 건 SNS였어요. SNS를 처음 시작한 날 연락이 왔대요. 나 너한테 갈반침을 받아보고 싶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하필 밤 9시였어요. 9시. 밤 9시 집으로 와달라고 했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서 막 집을 다 싸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등을 좀 밀어달라고 했대요. 등. 그래서 등을 3시간 동안 갈바니를 입은 거예요. 이 초기 사업자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 전보제 그때 89,000원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12시에 그만해. 하나도 안 신난 것 같아. 그냥 너 이제 집에 가. 이러더라고요. 어때요? 부글부글 끓고 눈물이 나오고 너무 민망하고 막 집에 손살같이 가고 싶고 화도 내고 싶은데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건 차비였대요. 차비. 어떡하지? 나 차비 없는데? 그 뭐야 이 사람? 나 지금 89,000원짜리 제일 다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한테 나 지금 이 제라돈 다 썼다.
그리고 안 시원하다고 하면 1시간만 안 시원하대 3시간 하고 나는데 안 시원하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 사람이로서 이럴 수 없다. 관리비를 주든 차비를 주든 이 젤값을 주든 넌 나한테 오늘 줘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 아줌마가 꼼짝하며 너 이거 무릎 잡이라며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 무서운데 자기가 너무 3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이 젤값은 어쩌면 자기는 집에 가서 또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요. 거기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약간 인간적인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 얘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럼 너 내 등을 책임지라고 하고 10회 관리비를 줬다는 거예요. 난 저 그 아줌마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 관리비를 받고 나와서 그냥 손실같이 나와서 다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어떡해요, 이 사람 뭐예요?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구팸인가 뭘 하고 있었어요. 라이브인가 뭘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최재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 등이 딱딱해졌대요. 네가 어제 3시간을 밀어서 내 등이 딱딱해졌으니까 너 빨리 당장 와서 책임을 지라 그러대요. 근데 최재선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 지금 아침 미팅 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요. 이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떡해요, 세븐선님, 이 사람이 나 등 딱딱해졌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등이 왜 딱딱해져? 일단 가서 마음을 달래주고 해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가는 길이 무거웠겠어요, 마음이. 진짜 그 문 앞에서 막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요? 그 보내놓고서 빨리 카톡이 와야 되는데 저도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한참인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잡혀먹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들어갔는데요. 그분도 참 진짜 너무한 분이에요.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1시간 동안 쳐다도 안 보더래요. 왔냐라고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더래요. 그럼 왜 오라 그래요? 근데 또 최진선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자기가 왕따여도 왕따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대요. 저 물 좀 먹을게요 하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소주만 간단해. 아무것도 없고 소주파가 있더래요. 근데 최진선이 소주파예요. 그랬더니 어머, 소주 좋아하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줌마가 가만히 있다가 너 소주 좋아해? 저 소주파예요. 이런 거예요. 아침 11시 반에 김치랑 오뎅 냅두고 반찬도 하나도 없고 술판을 벌인 거예요. 소주를 막 먹으면서 자기의 이제 마이스토리를 푼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고 막 얘기를 하니까 최지은 사장님 이력은요 정말 되게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정말 잘난 사람이잖아요. 이 아줌마 그런 얘기를 듣더니 너 되게 괜찮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러더래요. 아무래도 너가 뉴스킨 잘 못 풀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내가 너 도와줄게. 해독을 내가 일단 하고 누굴 널 좀 소개시켜줄 내가 그때 너 나왔으면 뉴스킨 못해. 이러더래요. 그렇게 아예 제로였던 명단에서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스무살 이 아줌마 빼독한대요. 뭐? AR로도 걸었어요. 30만 원이나. 뭐? 와, 사장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서 소주로 그 사람의 마음 돌렸어?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거야. 명단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때 물꼬를 트고 그때 이 사업의 각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로에서 1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한 명씩 나의 EBP 라인을 아예 다 모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 마감할 사람 2사람 더 있거든요. 6라인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명단 만들기의 완벽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완벽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서슴없이 과감 없이 하는 거. 무섭지만 그 순간 발을 내디뎌보는 거. 그리고 내가 뉴스킨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거. 이게 뉴스킨 사업에서 조직이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6명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요. 16명, 26명, 56명을 리크루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6명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60명을 리크루팅했습니다. 저는 10분의 1의 확률이었어요. 그리고 그 6명이 지금 굉장한 LT라인이고 여기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예 없는 명단에서 명단을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뉴스킨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딱 어떤 신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정적 안내를 쭉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실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권리소득은 100%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배워가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컨벤션만 가면 우리 브레이크로니 회장님 맨날 그래요.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하십시오. 나쁜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을 리크루팅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그런 사람인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막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 막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 늘 누굴 도와주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목적이 있이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목적이 있게 만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한 거예요. 60명을 리크루팅하면서. 그거를 제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좀 더 약간 한 30명 리크루팅하고 6명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인성의 기본 바탕이고요. 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랑 내가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서로 필요에 의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제가 박지훈 사장님이 남편인데 박지훈 사장님은 뉴스피도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보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맨날 저를 때리고 욕하고 애도 안 보고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저한테 좋은 남편일까요? 절대 아니죠. 파트너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스폰서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에요. 관계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한 행동들이나 필요에 의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폰서로서 내 파트너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내 파트너 사장님은 나한테 필요한 파트너 사장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기가 힘들어요. 늘 선의 일을 베풀고 늘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맨날 어려운 사람 기부도 하고 막 유기견 봉사활동도 매일 다니고 막 이래요. 어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뉴스킨 사업할 때 매일 불평불만이 많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업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막 그래요. 그게 과연 뉴스킨 사업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업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위에 세 줄 6명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들을 같이 후원할 수 있고요. 그렇게 권리소득을 이해해서 이 권리소득을 내 스스로 벌려고 애쓰는 사람. 내 스폰서한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나는 거기에 얹혀가려고 하는 게 아닌 내 스스로가 리더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뉴스킨이 원하는 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PA는 당연시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킨 사업에서 제가 가장 원하는 상이에요. 이것들을 하는 거. 사장님들이 앞으로 서울에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나는 내 파트너한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일까? 난 내 스폰서한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일까? 이 뉴스킨한테 나는 리더일까?를 항상 기준을 두고 세워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뉴스킨 사업에서 방향이 틀리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속도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절대로 방향이 틀리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을 할 때 막 난관에 걸리고 막 어렵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매일 진짜 바보 같은 나를 마주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를 생각하고 이불킥을 몇 번씩 하고 저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런 저를 지금도 만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뉴스캐스팅 해야 돼 도대체 이거 뭔데 이 난리야 막 이런 생각 하시죠. 더 힘드셔도 되고요. 더 그런 나를 만나도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저희 제일 친한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키요사키가 낸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간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한 책이 한 달간 베스트셀러를 올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하고 있고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사실적인 걸 얘기해놨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부자파의 비즈니스 스쿨에 진짜 서두부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키요사키가 그래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반드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 제품이 좋아서도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무료로, 공짜로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교육을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기사훈련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런 훈련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하라는 걸 굉장히 여러 곳에서 써놨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여기서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교육을 심지어 돈을 벌면서 배우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 교육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배워왔던 전통적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교육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 정신적 교육은 우리가 받는 그냥 이론적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정적인 건 우리는 늘 실패를 하면 안 돼라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너는 지금 이때쯤엔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 정도 점수를 못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대학을 가야 되고 입시를 잘 치러야 되고 좋은 회사를 가지 못하면 너는 인생이 약간 나고자 같은 그런 교육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매일 실패를 하래요. 실패가 너무 두려운데 그 실패를 매일 해서 나한테 경험치로 쌓고 그 실패에서 성공을 얻어내래요. 이 말처럼 쉽냐고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지 않기 때문에. 그치만 비사훈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훈련. 그래서 이 감정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완전 반대. 나는 실패를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는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거야.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요. 신체적 훈련이라는 얘기가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걸로 예를 들면요. 자전거를 타는 거를 정신적으로 배워요. 이렇게 타는 거야. 자전거는 한 번에 발을 들여서 빨리 굴려야 갈 수 있어. 천천히 가다가 흔들흔들거려. 막 배워. 상상을 막 해봐. 자전거도 그렇게 타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탔어. 그치만 내가 막상 타보지 않고서는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못 타요. 아무리 정신적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신체적인 훈련이 가지 않으면 그건 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요.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걸 봐도요. 자전거를 하는 건 되게 비슷한데 이 자전거를 배울 때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는 잘 못 타요. 누군가 뒤에 처음에 잡아줘야 돼요. 잡아줄 때 제가 뭐라 그래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 이거 놓으면 죽어. 나 이거 너무 절교야. 내가 봤는데도 없어. 나 큰일 나. 막 그러죠. 그리고 딱 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옆에 뒤에서 누가 잡아주면 비틀비틀 거려서 막 가. 그러다가 넘어져. 다시 타고 싶지가 않아요. 무릎이 다 까졌어. 내일 또 이까지 무릎에 또 까지면 더 아플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또 막 되게 걱정하면서 자전거를 또 타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막 힘들어요. 근데 어제보다 덜 아픈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바퀴가 굴러가면서 오야 나 대박이야. 내가 계속 잡아줘. 이러고 뒤를 봤는데 그 사람이 논 거야. 그럼 어때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또 몇 년간 자전거를 안 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 뒤에 자전거를 탈 일이 또 생겼어. 그리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어때요? 나 이거 안 타서 너무 오래됐는데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두 번 탈 때 비틀거리고는 탈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 몸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신체적 훈련은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신체적 훈련을 진짜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영적인 순간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을 배워요. 제가 처음 데몬을 배울 때 저희 스폰서님이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만 걸 다 외우셨지? 저것만 하면 나 진짜 저걸 할 수 있고 가방만 하나 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여서. 그리고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눈 맞으면 외우고 머리 감을 때도 외우고 자기 전에도 외우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2시간 동안 내내 했어요. 너무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제 거 다 쓰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2시간을 얘기하면 당연 사야 되는데 안 사요. 다음날 또 했어. 또 안 사. 또 했어. 또 안 사. 화가 나기 시작하죠. 뭐야?
몇 가지만 딱 얘기해도 그 사람 갑자기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2시간 내내 오로부터 시작해서 에이징하게 경피도게 갈바닉까지 다 해주고 막 얼굴 이렇게 됐는데도 안 사는데 스폰서님이 15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갈바닉도 안 보여줬는데 왜 사냐고. 그러면서 또 해봐요. 뭐지? 또 해. 한 달 내냈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너무 하기 싫은데 한 달 동안 한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신체적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하기 싫지만 입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운 게 있으니까. 막 말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와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럼 저 기초라인부터 바꿔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계획도 없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제품을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웬일이야 나한테도 이렇게 운이 있나 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데모스트레이션 약속이 잡혀서 했어. 어제도 했으니까 어쩜 오늘 살 수 있겠다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100만 원치를 산 거예요. 다음날 또 했어. 또 한 150만 원치를 산 거야. 이젠 나도 한번 스폰서처럼 한 15분 동안 짧게 얘기해봤어. 그래도 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제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없이도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떴다만 하면 사람들이 다 사업 결정을 하는 순간들이 와요. 이게 영적 순간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 조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전에 자전거 탔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의 신체적 훈련이 나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결과로 만들어내는 순간이 EBA가 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티멜리트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6라인을 만들고 그들을 후원하고 가르치면서 나한테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 비즈니스, 살아있는 비즈니스를 배우면서 비즈니스 국면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더 힘드셔도 돼요, 더 열심히 하셔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일이요. 우리 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성공을 대한 태도, 두려움과 의심, 자신감 결여의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인관계 기술, 시간관리 기술, 시장 목표 기술, 재정관리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밖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분야예요. 이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킨을 넘어서 나중에 우리 뉴스킨 뒤에 또 꿈이 있잖아요. 그쵸? 다른 무언가의 꿈을 이룰 때 반드시 그 안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비사분면에 완전하고 편안하게 익숙해져가는 중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랬어요. 내가 비사분면에 완전하게 익숙해지는 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저는 아쉽게 5년이 더 남았죠. 5년의 시간 동안 더 많은 훈련을 받고요. 더 많은 어쩌면 제가 스스로 넘어야 될 산을 넘어야지만 저도 완벽하게 비사분면에서 적응하고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뉴스킨에서는요, 모든 시간을 다 나의 삶을 변화하는 데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진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왠지 아세요? 그런 순간들이 왔잖아요, 한날에. 하나를 넘었더니 또 이런 순간이 왔고요. 하나를 넘었더니 또 이런 순간이 왔고요. 지금 이 훈련을 너무 잘 받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 진짜 미안한데 저는 사장님 그렇게 말씀 너무 기뻐요. 사장님 진짜 잘 될 거예요. 2번 넘어가면 조직이 더 커 있을 거예요. 사장님 2번 넘어가면 또 조직이 커계실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기쁩니다. 이거 전화 끊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고 뉴스킨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훈련은 아무도 봐줄 수 없는 진짜 비사분면에서 있는 사람들만 받는 훈련과 교육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또 다른 가치를 얻었어요.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돈도 물론 많이 벌었지만 이 돈보다 더 큰 가치는 뭐였냐면요. 내가 나를 믿는 힘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그냥 작고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뉴스킨을 하면서 어떤 수식어를 저 앞에 붙일 수 있냐면 이제는 나니까, 나라서, 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라면 이런 말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감히 제가 저한테 자신 없어요 사장님 저랑 하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자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과연 돈만 벌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나를 믿는 힘을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 보실래요? 쉽게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거 솔깃하시죠. 체화된 인지, 영어로는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 상태가 오히려 뇌를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온도를 약간만 올리시라는 거예요. 옷을 많이 입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겠죠.
더 지배적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가 더 영향있고 강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암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쌍모님을 만나기 전에 머리가 하얀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일상을 살짝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누군가 도와주도록. 처음엔 저한테 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억, 나는 꽤 쓸모 있는 사람이란 생각거든요. 왜 핑계를 할까요? 명시적인 광고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길게 여운을 남기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뇌에 PPL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감을 가지는 절묘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저를 믿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만 했어요. 저를 만나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할 수 있게 돕고 지금도 돕고 앞으로 도와야 해요.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 저를 돕는 일이 된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왔는데 결국 그게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해준 원동력이 된 거죠. 그 안에서 누굴 도우면서 스스로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10년간. 그 매일 잡고 자랐던 훈련들이 저한테 이제는 나니까 나라서 나와 함께라면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제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진짜 좋아요. 정말 단점투성이고 너무너무 자존감도 낮고 약했던 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는 힘을 길러보시길 바래요. 인생이 달라 보일 거고요. 아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영상을 하나 더 보실게요. 그래서 대선을 보면 하나님 그걸 기다려요. 감사하고 한번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도 내리대로 많은 수고를 보내주신 분께 오늘의 박수를 드립니다. 진짜 여기 등반장까지 오니라고 진짜 에이스고 역과시죠. 언제나 행복 시작. 경제적 자유와 함께 이상을 마음껏 펼치는 즐겨갈 것이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청소년에게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줘서 먼저 전지현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나의 크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영향을 이뤄갑니다. 화이팅!